충청권 메가시티 전 단계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시도별 교통망 연계도 추진됩니다. 민선 8기 청주시도 신청사 부지를 기존 청사 부지로 정했습니다. 존치하기로 했던 본관 청사는 철거하고 청주병원은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단양에 추진 중인 관광 케이블카의 노선이 학교 위를 지날 예정이라 논란입니다. 기숙사 내부까지 관광객들에게 내보이게 생겼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LH 임대단지에 창틀까지 성면자재가 쓰였지만 정작 이걸 아는 주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철거를 진행할 때조차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권 최대 화두인 메가시티 조성을 전담할 핵심 기관 특별지자체 설립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특별단체장과 의회 구성 방법, 관장 사무 등이 담겼는데 다음 달이면 완성돼 특별지자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충북 등 4개 시도가 합동 추진단 구성에도 합의하면서 충청권 초광역지자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즉 광역생활경제권으로 가려면 먼저 4개 시도 전체를 관할하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체장이 따로 있고 4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며 공무원이 파견돼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입니다. 함께 만든 규약을 따르는데 규약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그 방법을 제시한 연구 보고서가 충청권 시도지사들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충청권 특별연합으로 하고 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들이 1년씩 번갈아 맡으며 의회는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각 지역 광역의원들 중 일부가 2년씩 맡는다는 내용. 재원은 일단 각 지자체가 분담금을 내고 국비 지원을 받아 보충하는 방법이, 이외에도 관장 사무와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한 뒤 처음 나온 밑그림이자 설계도,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 달 중 완성되면 특별지자체 구성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한층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진정한 발전과 생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 지침서를 활용해 특별지자체의 설계와 출범을 전담할 합동 추진단을 올해 안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세종에 조직한 상생협력기획단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해 4개 시도의회와의 협력, 나아가 충청도민 공감대 형성까지 실무 전반을 맡게 됩니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를 거쳐서 앞으로 충청권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더 나아가서는 행정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미 시작된 광역교통망 구축의 하나로 버스 통합 환승요금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환승이 가능한 지역을 청주와 충남 공주까지 넓히겠다는 것으로 이미 2차례 거부당한 31억 원의 시스템 구축비를 다시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환승 확대로 각 시도가 분담해야 할 보전비는 연간 50억 원 정도이지만 얻는 게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4개 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메가시티 출범을 통해서 충청권의 파이를 더욱 키워 더 큰 이익을 550만 시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충청권은 연말까지 합동 추진단 구성을 마친 뒤 늦어도 내후년에는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앞서가다 지역 간 이해관계로 멈춰선 부울경의 사례를 볼 때 내실을 충분히 다지며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에 40대인 김명규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이 발탁됐습니다. 김명규 부이사관은 음성 출신으로
김영한 지사와 같은 청주고를 졸업한 뒤 기재부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임용을 위해 기재부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개방형 공모를 진행한 대변인에는 윤홍창 전 충북도 의원이, 감사관에는 박대순 도 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이 뽑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임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기존 시청 부지에 새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 청사 이전을 포함해 청주시청사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이범석 청주시장. 결국 본관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기존 부지에 짓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시군 통합할 때 신청사는 현위치의 입지를 결정한 그런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사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애듭 짓기로 했습니다. 최근 청주병원을 상대로 한 토지 건물 명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청 본관 철거를 위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 변경을 거쳐 착공 전까지 강제 집행 절차인 행정 대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조금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집행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옛 본관 철거를 공식화한 청주시의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이 바뀐 지 2달 만에 옛 시청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이 달라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한 몇 개월 사이에 그 청주시 본청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사라졌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일인가. 노약자가 대부분인 청주병원 환자들을 강제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옛 시청 본관 철거와 청주병원 강제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청주시청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관광도시 단양에 야간 관광을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민자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노선이 학교 옆에 있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단양고등학교 옆 잔도 상공. 단양의 대형 리조트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1.6km의 케이블카 노선입니다. 552억 원을 들여 리조트에서 출발한 케이블카가 단양 양방산까지 오가는 코스로 현재 실시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케이블카 주탑 예정지에서 160m가량 떨어진 건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드론을 띄워 노선도를 따라가 봤더니 상공에서 기숙사 창문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기숙사의 생활권이 침해된다. 여학생들도 있고 안에도 들여다 보이고 케이블카가 바로 이렇게 선이 빛 같이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럼 뭐 썬팅을 하시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카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교실 건물의 창문에서도 하늘 위를 오가는 케이블카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건물 끝선 우로 쫙 지나가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은 지역 유일 인문계 고등학교가 학습권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행도 예상되는 만큼 기숙사 학생들의 빗공해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감으로써 단양행의 젊은 아이들이 없어지는. 하지만 교육환경보호법상 절대금지, 상대금지 구역의 규제 대상도 아닌 상황. 여기에 단양군도 시내 야간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전폭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단양의 케이블카 사업은 한때 소백산에도 추진했을 정도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밤 풍경을 우리 양방산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시장과 함께
이 시내에 설치되는 이런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 설치된 이런 케이블카하고 상당한 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근 군수로 바뀐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계속되자 학교와 학부모들은 초중학교 학부모들과 반대 대책위까지 꾸려 노선 변경 또는 학교 이전을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된 반발에 업체 측은 다음 달 1일 주민 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라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LH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노후 임대아파트 내부 개선 공사를 하면서 성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해체했다는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성면이 일반 건축 폐기물과 뒤섞여 무방비 상태로 철거됐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동일한 구조의 아파트 사는 입주민들은 지금도 내 집 어디에 어떤 성면 자재가 쓰였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 내 공실 위주로 한 번에 수십 세대씩 나눠 추진됐습니다. 창틀과 문틀에 섞인 성면이 무방비 상태로 해체되는 동안에도 바로 옆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흩날린 성면 분진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아이고 몰랐죠. 그거 얘기해 준 사람 있어? 말씀 껐지 뭐 당연히 안 그래요? 성면 불법 철거가 이루어진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 아파트 내부에 성면 자재가 쓰였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면이 들어간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면이 들어간 자재가 나왔다는 건 아예 못 들으셨고 못 들었고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줬을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했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뒤늦게 성면 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서도 내부에 성면 자재가 쓰였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틀과 문틀에 성면이 있다고 알려주자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근데 성면이 어디서 나왔다는? 합판 안에 저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성면이. 그렇다면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성면 정보를 알리지 않았을까? MBC가 취재한 관리사무소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들은 LH에 위탁받아 운영될 뿐 성면 조사 결과지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LH가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는 있을까? 건축물 어디에 어떤 성면 자재가 쓰였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의 창틀에 또는 밑에 판에 또는 화장실 천정에 성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뭐 전구를 갈 수도 있고 천정에 뭔가를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성면에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집 성면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성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성면 관리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임대아파트 성면정보 관리 실태를 고발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2027년 하계 3개의 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나선 충청권의 고민은 아직 대회를 치를 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다 갖추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두 차례의 실사와 평가를 가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공동 유치에 나선 충청권에 후한 평가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외교적 수사일 수 있기에 이제 최종 결정까지 남은 2달여 동안 스포츠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충청권을 평가 방문 중인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레온즈 에더 회장 대행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what I mentioned before, we really feel the strong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all the local authorities. This is certainly a very strong point.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기술과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유치위원회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You want to develop a region and to give a chance to all the region to take advantage of those games. 그러나 아직 경기장과 선수촌 등 많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공동 유치에 나선 충청권의 약점입니다. 경쟁 상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는 대학 도시답게 모든 경기장과 선수촌이 이미 완공돼 있습니다. So if we talk about existing venues, because I've been to North Carolina myself, if we're talking about existing venues, they do have almost all the venues ready, including the village. 대학 경기대회인 만큼 대학의 유명세도 작용할 수 있는데 듀크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에 비교해 충청권 대학의 비교 우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7년 개최지 선정은 국제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투표로 정해집니다. 조직위원회는 남은 기간 우리가 준비한 가치와 방향에 대해 22명의 위원을 만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충청권의 공동 유치로 시작한 하계 세계대학 경기 유치도전. 국내에서 2차례 실사와 평가를 마치고 이제 오는 11월 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피수 집행위원회 총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와 충주에 이어 충북 혁신도시 일반계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평준화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일반고 평준화가 적용되는 지역을 청주와 충주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후기고 학교군 조정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진천 서전고와 내년 개교하는 음성 본성고로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학교군 조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확을 앞둔 사과에 탄저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충주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탄저병에 감염되기 전에 조기 출하하거나 병충해로 제거된 과실은 땅에 묻거나 가공용으로 출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중생종 홍로와 만생종 후지가 섞인 과수원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탄저병에 걸린 과실은 조기 제거하고 보호 살균제를 살포해 확산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가로등 설비를 개인적으로 받아 챙긴 충북도청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 도산하기관에 근무하던 7급 직원이 자신이 감독하던 공사의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 넘는 가로등 설비를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하순부터 직위 해제 상태였습니다. 지난 26일 청주시 내수배 한 아파트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60대 여성은 함께 숨진 70대 남성의 어머니를 수년간 돌보던 간병인으로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며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홧김에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결과와 두 사람의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제천시 백운면에서 마을 포장로를 따라 달리던 SUV 차량이 도로 단절 지점 5m 아래로 추락해 40대 운전자와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 공사를 위해 도로가 단절돼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차량 진입을 막을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와 지자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월 초하루 등의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대한불교 천태종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천태종은 종단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지에 따라 정월과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단양 구인사를 방문한 한 여성 관광객은 이 같은 이유로 입장을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천태종은 개선 방안으로 정월과 2월 초하루에 남녀 모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인권위는 이 역시 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아닌 데다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건 차별 해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충북의 초등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는 완만하게 줄면서 8만 명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